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등 자녀의 국영수과 사 이 주요 과목별로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집과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의 하루 스케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씻고 준비해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 5교시일 때, 6교시일 때 조금은 다르지만 일단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이랑 놀아요. 친구들만, 친한 친구들 뭐 3명, 4명 이렇게 뭉쳐갖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월수금은 피아노 학원을 가고 화목은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가요. 그래서 월수금이나 화목이나 집에 오는 시간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거의 4시 한 30분 정도에 집에 와요. 학교 끝나고 놀다가 학원이나 영어 방과 후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4시 반. 그럼 4시 반부터 집에 와서 바로 공부를 하는 날도 있지만 대개는 놉니다. 로이 어린이집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로이랑 같이 껴안고 뭐 뒹굴뒹굴 하면서 놀고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오늘 뭐 급식이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 누구 친구가 누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뭐 받아줬는지 차였는지, 친구들이랑 또 속상했던 일 있으면 또 얘기하고 선생님이랑 있었던 일 막 이야기하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좀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저녁을 일찍 먹는 편이에요.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거의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고 나면 한 6시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6시쯤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국어. 국어 저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냐? 문제집 안 풉니다. 학원 안 갑니다. 그럼 뭘 하냐? 저는 초등학교 국어는 오직 독서로 커버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하루에 독서 얼마나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쭉 시간을 연결해서 독서하는 건 아닌데 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뭐 학교에서도 잠깐, 학교 갔다 와서 아까 저녁 먹기 전에 또 잠깐, 또 샤워하고 잠들기 전까지 잠깐, 이게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독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 아내한테도 크로스 체크 하려고 애들 요즘 독서 얼마나 하지? 했더니 1시간은 좀 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서 국어가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가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따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문해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면 애들이 한자어를 몰라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 천, 땅지 막 한자를 다 외우라고 하는 것은 또 힘도 들고 또 너무 에너지도 많이 드니까 저는 한자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한자어를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한자어 문제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콩나물쌤의 문해력 꽉 잡는 한자어 수업 5권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한 챕터씩 이 한자어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너무너무 짧게 금방금방 해요. 근데 매 과에서 한자를 하나씩 배워요. 북쪽, 북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도 북쪽을 의미하는 북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의미의 북이라는 글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뭐가 있나? 북극, 북미, 북상, 북풍, 한설 이런 식으로 한자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어를 공부함으로써 단어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익힌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독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자어를 매일 한 챕터씩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꾸준히 해왔는데요. 독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독서도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 편을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시공주니어에서 나오는 그 초등 고학년용 전집을 제가 당근해 와서 읽고 있는데 참고 사진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독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밥 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독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분위기도 잡아 주시고 애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책들로 바꿔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주시기도 하고, 자녀에게 독서를 시키겠다는 부모의 의지와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와 과학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사회와 과학도 저는 학원 다니지 않습니다. 문제집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회, 과학을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사회, 과학도 독서로 커버합니다. 독서에는 문학 독서가 있고 비문학 독서가 있잖아요. 또 비문학 독서에는 이제 지식 독서가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학 독서와 지식 독서로 나누어서 저희 아이들을 독서시키면서 문학 독서로는 계속해서 글밥을 늘려가는 그런 독서를 시키고요. 지식 독서는 아직까지는 만화나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책을 읽히고 있어요. 사회와 과학을 정말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화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서울대를 간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랑 저랑 이제 친해서 대학 붙고 나서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농담조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어떤 책을 읽었길래 그렇게 똑똑한 거야? 빨리 목사님한테 알려줘. 어떤 책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장난스럽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어릴 때 지식 만화 독서 진짜 많이 읽었어요. 애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줬던 제목은 뭐였냐면 Y였어요. 저 어릴 때 Y 많이 읽었어요. 어른들이 만화라고 무시하는데 절대 그거는 그냥 만화가 아니에요. 만화지만 충분히 과학적인, 그 사회적인, 그리고 뭐 전기도 있잖아요. 후 시리즈. 전기적인 그 내용들이 너무 알차게 담겨 있어서 자기는 Y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Y 완전 당근해 갖고, 저희 집에 뭐 3칸 정도는 Y로 꽉 차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벌써 몇 바퀴씩 돌려서 Y 다 읽었고요. 또 4, 5학년 정도에서 읽으면 좋을 사회 뒤집기, 과학 뒤집기라는 이 전집도 있어요. 이 책도 그냥 독서하는 건데 독서 속에 사회와 과학적인 요소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권도 너무 좋았는데요. 초등 필수 백과, 초등 과학 백과라고 주로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안에를 펼쳐보면 매일 한 챕터씩 과학적인 짧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보시면 제가 아무데나 한번 펼쳐서 볼게요. 커다란 백반 결정을 만들어보자. 생물 다양성이란 착각하기 쉬운 척추동물, 공기와 물의 성질, 소화와 흡수, 농약은 왜 새에게 나쁠까? 퍼즐은 누가 만들었을까? 잔다르크가 누구일까? 식물에 왜 가시가 있을까? 이런 책들을 좀 가볍게 아이들 독서 시간에 포함시켜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사회와 과학 전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고 학교에서 사회과학을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들을 아이들한테 읽혔고요. 5학년부터는 애들이 한국사를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역사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후다다다다다다 훑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라는 책을 또 이렇게 제가 세트로 아이들한테 구해줘서 그것도 한번 쓱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워낙 뭐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학 분야의 지식 독서인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책들은 다 당근으로 사왔거든요. 근데 이 책들만큼은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새 책으로 다 구매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들에는 실험 키트가 따라와요. 한 권의 책이 있고 그 책에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한 다음에 그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실험 키트가 같이 오는데
아이들이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 그 시리즈 읽고 맨날 둘이 토요일 아침마다 또 토요일 오후마다 막 실험하고 놀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과학을 좀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냥 뭐 맨날 외우고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이것도 별표고 이것도 동그라미고 그렇게 과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생활 속에서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지식으로 또 독서로서 아이들이 사회와 과학 분야는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일은 실험왕과 내일은 발명왕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학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크게 두 종류의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과정, 학교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 진도를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교과 과정에 대한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뭐 문제집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뭐가 좋다, 뭘 풀어라, 뭐 저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사실 요즘 문제집 다 너무 잘 돼 있어서 뭘 푸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푸는 책은 이건데 디딤돌에서 나온 흔히 말하는 기응이거든요. 기본 응용을 줄여서 기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딤돌 초등수학 기응을 보시면 앞에 펼쳐보시면 이 책을 얼마만큼의 몇 페이지를 풀면 8주 안에 이 책을 다 풀 수 있는지 2달 코스로 이 책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분량이 너무 부담스러운 아이들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주 코스로 또 풀 수 있어요. 3달 동안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분량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8주 코스로 풀고 있는데요. 학기가 4개월이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달 만에 이 책을 다 풀어버리면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디딤돌 기응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디딤돌 최상위 S를 이어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냐면 아이들이 기응 1단원을 풀었어요. 그러면 최상위 S로 넘어가서 1단원을 풀어요. 기응 2단원을 풀었어요. 그러면 최상위 S 2단원으로 넘어가서 풀어요. 그러니까 1단원을 2번, 2단원을 2번, 3단원을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최상위 S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수학 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최상위는 풀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어도 수학 공부를 할 때 교과 과정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냥 초등수학 기응, 기본 응용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애들한테 풀려봤더니 뒤에 1단원이 끝날 때 뒤에 단원 평가를 보니까 우리 애가 20문제 중에 그래도 8, 90점은 맞더라. 그 정도 아이들이 수준이 되면 최상위 S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 말고 또 하나 푸는 것은 하윤이 같은 경우는 4학년까지는 저희 아이들은 연산 문제집을 풀었어요. 소마셈이라는 연산 문제집. 연산은 적은 분량이어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마셈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1, B2, B3, C1, C2, C3 그 다음에 뭐 D1 해서 지금 D6 그 D6가 사실은 이 소마셈 연산 시리즈의 초등 연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윤이는 지금 이제 소마셈 D6를 풀고 있고요. 하연이는 5학년이니까 이 책을 진작에 다 풀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진작에 다 풀고 나면 하연이는 조금 4학년 때 남는 기간 동안 사고력 수학을 조금 풀었었어요. 각 잡고 막 몇 문제 풀어, 막 몇 개 맞았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맛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사고력 수학 많은 문제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네가 풀고 싶은 문제 풀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3문제씩만 풀어봐. 사고력이니까 좀 문제 난이도가 있고 막 글도 길고 설명도 길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이 악물고 고민해봐. 그 고민하는 훈련을 해보자 이러면서 사고력을 풀렸었고요. 그래서 소마셈에서 남은 기간 동안 사고력 조금 풀다가 5학년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동안 제가 선행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연이는 조금 선행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하연이는 중1 과정을 조금씩 풀고 있어요. 개념 원리와 센을 매일매일 둘 다 푸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잡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적은 양을 하루에 적게 풀 때는 한 6문제, 많이 풀 때는 10문제 정도를 개념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원리 1단원 풀고, 센 1단원 풀고,
근데 제가 문제를 내줄 때 상급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냥 다 빼주고요. 하, 중, 풀만한 문제들만 풀려서 중등 과정의 개념을 살짝 훑으면서 연산을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중등 과정을 매우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학년 마칠 때까지 중1 과정을 전체적으로 수학을 한번 훑거나 뭐 가능하다면 중2 1학기 정도까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학원 다니지 않고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영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사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유창성이잖아요. 뭐 셜라 하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로망이 있는데, 사실 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는 사실 유창성보다는 좀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문법을 기초로 한 영어 독해, 요런 방향성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 딸들도 뭐 유창성보다는 사실은 정확성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 첫 번째로는 저희 아이들은 영어 독서를 합니다. 영어 독서는 태블릿으로 2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리딩게이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짜거든요. 그래서 리딩게이트는 주로 어플에서 문학책을 읽어줘요. 스토리북을 읽어줘요. 그럼 애들이 주로 귀로 듣고 책에서 읽어주고 들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딩게이트는 주로 읽으면서 듣고 문제풀이 형식,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권, 자기 수준에 맞는 책 한 권을 읽고요. 그 다음에는 라즈퀴즈라는 어플로 넘어가요. 리딩게이트는 공짜고 라즈퀴즈는 한 달에 3,000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연간으로 끊는데 제 기억으로 한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라즈퀴즈의 장점은 지식 독서를 좀 할 수 있어요. 라즈퀴즈도 흔히 말하는 리더스북인데요. 라즈퀴즈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면, 이것도 어플에서 문장을 읽어줘요. 한 문장 쫙 읽으면 저희 아이들이 일시정지를 누르고 따라 읽어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책에서 읽어주면 자기가 듣고 멈춰서 따라 읽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들려주면 멈추고 따라 읽고, 다음 문장 읽어주면 멈추고 따라 읽고, 그러면서 해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 하윤이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지금 뭐 하고 있고, 하연이 같은 경우는 H단계까지 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라즈퀴즈는 하루에 5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독서를 한 다음에 리딩을 공부한 거죠. 두 번째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것도 월수금과 화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월수금은 단어를 공부합니다. EBS에서 나온 마이 보카 코치라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단어집은 어떤 것을 고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단어집이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집을 고르느냐 보다는 꾸준히 성실하게 단어를 외우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단어만 외우진 않고, 이 단어장을 보면 단어가 있고 단어 밑에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단어와 문장을 같이 외우도록 해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 영어 단어 뭐, 한글로 뜻 뭐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단어와 문장을 같이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은 이렇게 공부하고요. 화목에는 EBS에서 나온 기초 영문법이라는 교재로 영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권을 이제 다 끝냈는데요. 1권이 뭐 끝났다고 해서 정말 끝난 게 아니잖아요. 1권을 다 강의를 들었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날 잡아서 제가 또 한번 어디를 모르는지 한번 체크해주고 그 빈 공간들을 메워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와, 목사님 애들 공부 엄청 시키네, 잡들이 하네,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한번 시간으로 말씀드려 보면 매일 저희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큐티와 성경 읽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독서 한 방에 하진 않고 짬짬이 시간 내서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세 번째로는 수학, 연산과 교과 과정. 제가 시간 재보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마지막 네 번째로 영어는 영어 독서와 문법, 아니면 영어 독서와 단어.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을 하나만 다닌다고 해도 가는 시간 있죠, 오는 시간 있죠, 수업 듣는 시간이 있죠. 그럼 벌써 1시간 반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숙제해야죠. 하나만 다녀도 아마 그 학원에 대한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매일매일 큐티, 수학, 독서, 영어 이렇게 하는데 전체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랑 놀기도 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수다도 떨고 또 공부 마치면 밤에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자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엄청 늦게 잘 것 같죠? 저희 아이들은 9시 반이면 다 잡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9시 반 전에 이 공부가 다 끝나거든요.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은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클릭하기도 전에 오늘 너무 영상 길잖아 하면서 안 보실까봐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나도 자기주도적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너무 학원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보내고는 있지만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학원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문제는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하는 겁니다. 학원에 다 맡겨놓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 다 좋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님 자녀들처럼 다 따라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도요 시키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말 안 들어서 집에 있으면 속 터지고 막 맨날 싸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 공부 안 하는 자녀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저희 가정도 뭐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